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텃밭 광주에서 압도적 지지를 이끌어내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경제와 실용을 내세우며 중도 공략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단일화를 두고 후보와 지도부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김도영의 복귀로 기아 타이거즈 타선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반면 불펜진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팬들의 아쉬움을 사고 있습니다. 기아는 시즌 6위로 한 계단 올라섰습니다. 제53회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곳곳에서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특별한 공연과 후원으로 효실천에 나서고 있는 봉사단체를 조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텃밭인 광주에서 압도적 지지를 이끌어내 정권 교체와 헌정 질서 회복을 이루겠다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90% 압도적 지지. 민주당의 제21대 대선 선대위가 출범과 함께 승리를 강조했습니다. 선대위 관계자들과 당원, 시민 등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이재명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번 대선의 최대 위기였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 상황을 언급하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우리가 투표하는 것만이 남았습니다. 나머지 모든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후보를 꼭 찍으셔서 진짜 대한민국을 한번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또 이번 대선의 중요한 의미로 내란 종식을 강조하며 1980년 5월에 이어 다시 한번 광주가 민주주의 회복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80년 5월 광주 영령들이 2024년 대한민국 산자들을 구했습니다. 위대한 광주의 승리이고 역사의 승리이고 비상계엄은 우리가 진압했습니다. 우리가 구국 차원에서 이재명을 위해서 광주 시민들이 뭉치고 싸우고 이기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지 기반인 광주에서 투표율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중도층 공략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됐습니다. 민주당 광주선대위는 이번 주까지 조직 정비를 마친 뒤 다음 주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본격적인 유세 활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제와 실용을 내세우며 중도 공략에 다시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단일화 내분으로 선대위도 꾸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선거법 파기환송심 리스크를 덜어낸 이 후보의 행보는 빨라지는 모습입니다. 이형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제 5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 활동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습니다. 경제단체장들은 정체된 성장에 새로운 동력 마련이 시급하다고 건의했습니다. 이 후보는 경제인들을 독려하며 기업 중심의 성장을 이끌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일의 중심은 바로 기업이고 과거처럼 경제 문제, 산업 문제를 정부가 제시하고 끌고 가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도 잘사니즘으로 표방되는 경제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뒤 내란 종식 우선을 내세웠던 기조를 깨고 본격적으로 표심 확장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파탄낸 경제를 이재명 후보의 먹사니즘으로 수습하고 잘사니즘으로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단일화 내용으로 선대위도 꾸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중도 보수 공략을 가속화하는 모양새입니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다음 주부터 본격화되는 가운데 일찌감치 후보를 확정한 민주당이 기존 지지층을 넘어 대세론 굳히기에 나섰다는 평가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반도체 설계 기업 이른바 팹리스 기업이 전무했던 광주시가 어느덧 두 자릿수 팹리스 설계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온디바이스 AI 반도체를 개발하는 디벡스, AI 모델 최적화 플랫폼을 개발하는 노타와 업무 협약을 맺고 이들 기업이 광주에서 실증과 상용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디백스와의 협약에 따라 광주시와 협력하게 된 팹리스 기업이 어느덧 10개로 늘면서 광주의 AI 생태계 조성이 더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일 광주와 전남은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어지겠으며 광주와 전남 북부는 10에서 4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강풍과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전남 남부를 중심으로는 20에서 60mm, 많게는 8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17에서 20도로 예보됐습니다. 시즌 개막부터 줄부상으로 침체됐던 호랑이 군단의 타선이 조금씩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김도영은 복귀와 함께 팀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있고 베테랑 김선빈과 최형우도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필승 불펜진이 한꺼번에 무너지며 아쉬움을 사고 있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부상 복귀와 함께 안타와 홈런을 잇따라 신고한 김도영. 한 달여간의 공백이 무색한 존재감으로 침체된 팀 분위기에 반전을 가져왔습니다. 베테랑들의 묵직한 활약도 타선 회복에 힘을 보탰습니다. 종아리와 입술 등 잇단 부상 속에서도 빠른 복귀를 알린 김선빈의 올 시즌 타율은 통산 타율 3할 6리를 크게 웃도는 3할 4푼 7리. 빼어난 컨택 능력으로 투수를 괴롭히거나 어떻게든 베이스를 밟으며 타선을 북돋우고 있습니다. 5월 들어 타율 4할을 찍은 최고령 야수 최형우는 어린이날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KBO 역대 4번째 400홈런을 신고했고 마지막 경기에서는 싹쓸이 3루타까지 뽑아냈습니다. 또 이기기 위해서 이겨야 되니까 저희는 그래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오선우, 김규성, 박정우까지 타격에 힘을 보태며 타선이 조금씩 본궤도에 오르는 모습입니다. 대투수 양현종도 지난 5일 경기에서 개막 첫 승과 함께 KBO 역대 2번째 통산 180승을 신고하며 마운드에 안정감을 더했습니다. 붕괴된 불펜이 더욱 아쉬운 이유입니다. 타선이 점차 살아나는 상황에서 필승조라 불렸던 불펜은 평균 자책점 6.23으로 최하위로 추락했습니다. 위닝 시리즈가 확정된 키움과의 7일 마지막 경기가 특히 뼈아팠습니다. 10대 3으로 앞선 8회에만 최지민을 시작으로 김건국과 조상우, 정혜영까지 연속 볼넷과 홈런을 허용하며 무너졌고 결국 충격의 역전패를 안았습니다. 느리지만 한 계단씩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호랑이 군단. 이번 주 공동 6위인 SSG 랜더스와의 원정 3연전에서 다시 한번 순위 반등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광주 지역 의과대학에서도 대규모 유급이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는 복학 후에도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 유급 대상자가 된 의과대학생 규모를 교육부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대학 모두 구체적인 숫자는 밝히지 않았지만 전체 학생의 70에서 80% 정도가 유급 대상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교육부는 각 의과대학으로부터 취합한 의대생 유급과 재적 규모를 이르면 내일 발표할 계획입니다. 제53회 어버이의 날을 맞아 다채로운 기념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오늘 남구 빛고을 노인건강타운에서 어버이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카네이션 전달과 장안 어버이 표창, 합창 공연 등을 진행했습니다. 부대 행사로 건강체험 부스와 노인 일자리 생산품 판매, 플리마켓, 대중가요 공연 등의 프로그램도 제공됐습니다. 이처럼 지역 곳곳에서 어버이날을 기리는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공무원들이 어르신들에게 예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가 하면 특별한 공연과 후원으로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단체도 있는데요. 어버이날 풍경을 조경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화사한 옷을 입은 어린이들이 꽃을 들고 어르신들에게 다가갑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자 어르신들의 가슴엔 예쁜 꽃이, 얼굴에는 한박 웃음이 피어납니다. 아름답고 즐겁고 기뻐서요. 아이들도 아름다웠고. 올해로 창단 33년을 맞은 사랑실은 노래봉사단이 어버이날을 맞아 복지시설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각종 가요제 입상자들로 구성된 봉사단은 국악과 K-팝은 물론 장구와 색소폰 공연까지 장르를 초월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봉사단이 준비한 에어컨, 냉장고 등 2천만 원 상당의 위문품은 시설 개선에 쓰일 예정입니다. 경륜의 달을 맞이해서 5월에 어버이를 생각하고 부모님을 생각하고 하면은 아마 어려운 사람들 먼저 찾아보고 함께 했으면. 광주 남구청 공직자들이 어르신에게 큰 절을 합니다. 남구는 2주 전부터 관내 100세 이상 어르신 댁을 순차적으로 예방하며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어버이날 카네이션과 이불 세트를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년과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생각도 안 했는데 이렇게 오셔갖고 꽃도 주시고 해서 고마워요. 오래 살아가 건강하게 살아라고. 어버이와 우더른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되새겼던 하루. 어르신들의 기쁨과 웃음이 어우러지며 가정의 달에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신임사장에 김명규 전 극단 광대무변 대표를 임명했습니다. 연극배우이자 영화배우로 활동해온 김 신임사장은 유인촌 장관이 창단한 극단 광대무변에서 대표를 맡았습니다. 전당재단 이사장에는 아시아문화중심 도시조성위 부위원장과 제7대 광주디자인진흥원 원장을 역임한 송진희 호남대 산업디자인학과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두 사람의 임기는 각각 3년입니다. 올해 광주 인권상 수상자로 인도네시아 인권단체 아시아 정의와 권리가 선정됐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광주 인권상 심사위원회는 해당 단체가 동남아시아 각국의 국가폭력과 인권 침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해 헌신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단체는 군사적 억압과 정치적 불안이 지속하는 상황에도 납치, 성폭력, 전쟁 피해자들과 연대하며 인권 신장에 애써왔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LG화학 여수공장이 수익성 개선을 위해 사택 매각을 검토합니다. LG화학 여수공장은 최근 내부 공지를 통해 장기 비유동 자산의 효율화와 비용 집행의 합리적 차원에서 향후 사택을 점진적으로 폐지 매각하고 안산 사택만 남겨 기숙사 형태로 운영하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LG화학 여수공장은 현재 소호사택, 도원사택, 안산사택 등 3곳의 사택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문을 연 지 40년이 지나 노후화한 소호와 도원 사택을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미래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는 오늘 광주 전일빌딩 이사호에서 광주 전남 혁신산업 발전전략 세미나를 열고 AI와 미래차, 바이오 클러스터 등 지역 혁신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경희 수석 부위원장인 안도걸 의원은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광주 전남이 미래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새 정부 정책 과제로 채택되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